먼저 마인드맵부터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 도구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단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줄 겁니다. 마인드맵 많이 보셨죠? 그럼 마인드맵을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굳이 사실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마인드맵, 로직트리, 만다라트 이런 도구들을 만든 유래와 역사를 알면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마인드맵이라는 말은요, 마인드맵, 생각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방사형 구조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원 중심으로 해서 굵은 가지에서 얇은 가지로 더 얇은 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도처럼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인데,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마인드맵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뇌 개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만들었냐? 이게 이제 참 와닿습니다. 그분이 1960년도에 대학원 다녔을 때래요. 대학원 다니면 뭘 많이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죠. 뭘 많이 들여다보죠? 특히 논문을 많이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봐야 될 게 많은데 직선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5초 동안 빠르게 보세요.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젠 여러분들 논리 구조와 맥락이 보이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젠 이런 흐름으로 보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봤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죠. 이거를 수직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게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두뇌에 창의적 자극을 주지 않는다. 두뇌를 불능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어떤 보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뇌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더 효과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어떤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냐면은 쪼개 보겠습니다. 짜잔, 이젠 이게 매핑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스피치 대본은 아닌데 한 스피치 연사의 대본을 제가 타이핑 쳐왔거든요. 이거를 제 대본처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내용이 잘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예, 학교 덕분에 인생 잘 살았다. 강연가, 이야기 인문학의 저자 조승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복주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죠.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 뭐라고 합니까?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저도 세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다? 구국의 영웅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기서 웃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자, 사진 보시죠. 무서운 중국의 졸업식 현장입니다. 1년에요 약 600만 명 이상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더 놀랍죠? 중국의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전 세계의 학습자, 청소년들이 중국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었어요. 즉시 보이죠? 핵심 키워드가 보입니다. 논리 구조와 맥락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이미지로 기억이 되죠. 교육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기억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약 200% 이상이 향상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논리 구조 형태로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토니 부잔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매핑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이걸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은, 짜잔, 사진 보시죠. 우주의 이치를 들여다봤던 거예요. 우주의 이치, 핵심이 있고 그 핵심과 다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 우리 두뇌 세포까지도 중심이 있고 가지를 치면서 다 연결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잖아요. 천재의 낙서장을 들여다보니까 낙서장 안에 보니까 핵심 중심이 있고 다 흩어져 있는 정보 같지만 키워드와 텍스트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마인드맵이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맵은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마인드맵 형태로 이젠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인드맵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마인드맵 어떻게 쓰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그려본 건데요. 실제로 이제 손으로 그려도 되고 컴퓨터로 그려도 좋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생각 정리 스킬. 근데 저는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은 오늘 화통의 생각 정리 스킬 특강이다. 이건 저의 1급 비밀이기도 한데요. 오늘 50분짜리 강연을 준비하려고 하면 많은 강연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장을 할 거예요. 짧게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건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중심 토픽을 먼저 그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나는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화통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할 거야. 그래서 중심 토픽이에요. 중심 토픽 그린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그 수많은 주제 중에서 나는 저자 소개 필요성, 방법,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큰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사실 이것보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대분류를 한 거죠. 참고로 가지를 그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편하니까요.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는 어디로 그리면 될까요? 시계 반대 방향. 가까울수록 가지는 굵게, 멀어질수록 얇게 그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의 그림 속에는 100개, 1000개의 상징어가 내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마인드맵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림을 못 그려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못 그리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못 그리시면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젠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따라해볼게요. 하위 토픽. 구조는요 아무리 많아도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 주요, 하위.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지 않아요? 하위 토픽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복잡하고 내가 봐도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마인드맵 쓰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어요. 두 번째,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생각이 턱 하고 막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조, 가지, 이게 생각 정리 원리예요. 구조는 중심, 주요, 하위가 있고 가지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상가지. 연상가지는 뭐냐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원숭이 엉덩이부터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기차까지 갔죠. 연결성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죠. 그러나 아이디어는 많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논리의 개연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연상가지의 특징입니다. 보통 마인드맵 쓰면서 생각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연상가지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발상하고 싶을 때는 이 가지를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고, 스마트한 세상, 인공지능, 스마트 못한 세상. 아까 얘기했던 거죠.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블로그, 유튜브 강연, 생각 정리부터 시작하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분류가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학이라는 개념에서 만물이 생긴 뒤로 언어가 생긴 이유는 이 언어로 하여금 만물을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멋진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마인드맵이 생각 정리 도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쪼개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쪼개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름, 저자, 제 책 3권 이렇게 쪼개지죠. 강사인데 어디서 활동한지 쪼개지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분류할 때 팁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과, 배, 감, 귤 한마디로 하면 상추, 배추, 오이, 토마토 한마디로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과일과 채소 한마디로 하면 머릿속 새하얘지죠. 여기부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연 이래요, 식물 이래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논리적 최상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추상적인데 틀린 건 아니,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볼게요. 직상위 개념. 과일과 채소 바로 위에 있는 직상위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 아까 시장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과일, 채소 합치면 과채, 그렇죠? 청과, 이거를 떠올리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시각화하라, 도구를 활용하라, 원리를 이용하라. 시각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논리 구조로 원페이지로 해라. 그리고 생각 정리 도구 어떤 게 있는데요? 스스로 자문자답했죠. 마인드맵, 만다라트, 로직 트리. 그리고 생각 정리 원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그것은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확장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논리 흐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 거예요. 박수 한번 좀 크게 쳐주세요. 네. 지금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통 오늘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냐, 생각 정리, 스킬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름이 뭐죠? 복주환, 예명인 것은 비밀입니다. 저는 생각 정리 스킬 스피치 기획력의 저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생각 정리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얼마나 더 스마트할 것인가, 우린 스마트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생각 정리 스킬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을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 정리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하라. 두 번째, 도구를 활용하라. 세 번째, 원리를 활용해라. 그리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